예,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 몇 가지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나중에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 대규모 공공사업 착수 여부 등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가지고서 여전히 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국민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은데, 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의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의견 수렴도 굉장히 불충분했습니다. 그런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건 사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 안건 중에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 구입 사업을 위한 그리펜 예산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이후에 운영이나 유지 관리 그리고 성능 개선 이런 걸 감안하면 3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국가재정법 법안을 개정을 해서 불효불급한 대규모 정부 사업에 대해서 예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만들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는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매년 누구나 작성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관련 서식에 이 국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 지금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로서 이 금융시장의 중요 인프라인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한국은행에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이게 한번 법 개정이 논의가 되다가 이게 마치 기관 간의 권한 다툼 비슷하게 비화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금융을 우리가 교통이나 물류에 비유하자면 이 지급결제제도라는 건 도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이 시스템 리스크는 바로 이 지급결제제도의 위험으로 표면화되는데요. 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금융안정 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18대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해놨던데, 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당시에도 어떤 방식의 결론이 난 바가 없어요. 지금처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모바일 결제와 같은 새로운 어떤 지급결제 수단은 늘어나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처럼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어떤 수단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한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같은 감독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금융시장의 인프라 안정성, 효율성 이런 제고를 위해서 차제에 이 권한이나 이 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 점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지금 국고보조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자치단체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자라는, 근데 이건 아마 다른 법 개정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더불어서 지자체장이 지방재정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분담 등 이 보조 사업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요구권 내지는 제2요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처럼 이게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계속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토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안 대체 토론할 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안 했는데,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내셔가지고 재정개혁 우수기관에 포상금 지급하는 거. 근데 이게 좀 중복 측면이 있어요. 지금 개별 공무원들한테 포상하는 예산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정개혁 평가 포상 제도가 또 도입이 되면 이 평소 예산 성과금 지급을 많이 받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이런 데들이 또 재정개혁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포상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중복 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취지를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통계법 관련해서는 지금 총장이 안 계시긴 한데, 여전히 이게 지금 이 24시간 전에 사전 공표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계 독립성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통계 공표 전 사전 제공 조항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우리 소위위원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나성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이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 자금 계정을 개발금융으로 활용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2차 보존을 EDCF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대외경제협력 자금은 수출입은행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고 EDCF는 이게 이제 국민들 세금이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 자금을 가지고서 개발금융을 하다가 거기서 손실이 나면 EDCF에서 보존해 준다는 것은 EDCF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이거는 서로 다른 사실은 재원인데 그렇게 2차 보존을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복권기금법 개정 법률안 이건 이제 아마 이건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복권기금을 수익금의 65%를 공익사업, 35%를 이제 법정배분사업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법정배분사업의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이게 지금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이 농업 부분에 PA에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제도의 취지하고 맞느냐? 그리고 지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 부분이 여러 가지로 산업적 타격이 있는 것은 우려가 있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소위에서 논의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국가 주요 대규모 공공사업 착수 여부를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번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가 어떤 국민투표적인 어떤 그런 성격으로 가서는 좀 저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법 이건 사실 2009년 이후에 한 3년간 이거 참 굉장히 많은 논란을 끝에 그때 법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좀 감안을 하셔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방 재정 영향 평가제도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혹시 개선할 점이 있으신지는 한번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재정계획 포상금 중복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도입한 거는 기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서로 대상은 개인하고 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좀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인 만큼 좀 잘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협력기금, 이것은 개발금융 안정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는 소위에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계법 관련 이런 여부는 솔직히 지금까지 그냥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남용되는 우려가 있어서 일종의
그런 좀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그런 남용 사례를 막자고 지금 하는 입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권 이거를 FDA 이행 기금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성격이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소위에서 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